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잘츠부르크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1부 1위의 잘츠부르크입니다.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란이 이미 첼시에게 연패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16강 진출에는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잘츠부르크는 이미 포터 감독의 첼시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만만치 않은 전력임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특유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당황시키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수비진의 집중력이 떨어진 틈을 타 오카포의 순간적인 침투가 빛을 발하기도 했죠. 다만 주력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수비 선수들인 오크와 주장 울머가 모두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 라인의 개편은 필수인 상황이 되고 말았죠. 데디치 파블로비치 조합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긴 한데 이 두 선수가 모두 20대 초반이라 수비진을 전반적으로 리딩하는 능력은 주전 멤버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후술할 로테이션 이슈가 있긴 하나 홈 이점이 있음에도 전력상 앞서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결장자는요, 페르난두, 카메르, 오모레지에, 티자니, 디아키테, 오코, 울머, 코이타, 카팔도, 수시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첼시입니다. 매니와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의 체력 부담이 나름대로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식일이 2일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직전 경기의 중요성도 상당히 컸던 터라 나름대로 주력들을 다수 사용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주력 선수들을 꽤 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포터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 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메뉴전에서 보여준 포터 감독의 임기응변에는 꽤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홈에서 중원에서 밀리자 쿠쿠렐라를 코바치치로 바꾸면서 중원 숫자를 늘렸고 그 이후에는 중원 싸움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다만 공격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바메양이 유독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코바치치도 포터 감독의 말에 따르면 무릎 상태로 인해 매 경기 선발 출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수비진의 좋은 퍼포먼스를 바탕으로 승점 1점을 따오긴 했으나 포터 감독은 인터뷰에서 경기력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죠. 결정자는요, 쿨리발리, 캉테, 제임스, 포파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츠부르크가 첼시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1이라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첼시의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츠부르크 주전들의 누수가 너무 큰 상황이라 홈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력에서 앞선다고 보긴 어렵죠. 다만 첼시 역시 지친 주전들을 다소 빼면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있고 득점력도 최근 잘 받쳐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첼시가 승리를 하더라도 스코어 차이를 많이 벌리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 언더를 겸해도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비야와 코펜하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세비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레알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레알 상대로 득점 행진을 이어가긴 했지만 올 시즌 전반적인 득점 난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페이스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기록했지만 멀티골을 득점한 경기는 없었죠. 라멜라가 분전하고는 있지만 전방에 전통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원톱으로 나서는 등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챔스에서도 득점력에서는 난조를 겪고 있는데 올 시즌 챔스에서도 멀티 득점을 성공시킨 경기는 없었습니다. 결장자는요, 코로나, 레키크, 니안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 1부 8위의 코펜하겐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무승부입니다. 세비야와 마찬가지로 득점력에서 너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비야는 그나마 경기당 한 골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코펜하겐이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은 4골에 불과한 상황이죠. 다만 직전 챔스 경기였던 맨시티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수비적인 부분에서 저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다만 해당 경기에서는 상대 퇴장이 있었고 홀란드가 선발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가 상당히 힘을 뺀 경기였음은 감안해야 하죠. 선수랬듯이 세비야의 결정력이 좋지 않다는 점은 변수이나 알바레스를 상대로도 꽤 휘둘리는 등 수비적으로 약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결장자는요, 아무, 코넬리우스, 바브로, 제카, 카라모코, 폴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가 우세한 흐름을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도 코펜하겐을 상대로 쉽게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그레브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1부 1위의 자그레브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리그 최강이라는 팀이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에 그쳤다는 점은 다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편이란 점인데 챔스 조별리그 1차전 홈에서 상위 전력인 첼시를 잡아낸 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K리그 출신 오르시치가 꾸준히 제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 이점을 믿고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잦은 편이죠. 적어도 홈에서의 자그레브 득점력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스탈로, 스테플, 네비스티치, 엠레리, 블러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2위의 밀란입니다. 리그에서는 순항 중입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첼시에게 2경기 연속으로 덜미를 잡히는 등 16강 진출에는 확실히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죠. 한 수 아래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나모 자그레브와 잘츠부르크를 모두 잡고 다른 팀들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올 시즌 밀란이 챔스 원정에서는 1무 1패를 좋지 못했다는 점인데 한 경기는 첼시를 상대로 토모리가 퇴장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하나 잘츠부르크를 상대로도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테오, 레앙이 배치된 왼쪽 라인이 100%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수비 시에는 왼 측면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죠. 결정자는요. 질라탄, 메냥, 칼라브리아, 살라마이커스, 플로렌치, 토모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5버 가능성은 꽤 높을 듯합니다.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인 왼 측면이 수비 시에는 오히려 불안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토모리의 퇴장 징계와 왼쪽 센터백들이 가지고 있는 수비 과부하를 가볍게 넘어가긴 어렵겠습니다. 다만 자그레브 역시 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점 제어 능력이 아주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밀란이 화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치히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9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반등을 서서히 이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이지만 홈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강한 압박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과 부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나 공격진에서는 실바가 주포 역할을 잘하면서 큰 공백은 없는 편입니다. 폴센도 최근 2경기 2골로 단기 페이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베르너, 은근코의 공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듯하죠. 다만 최근 4-4-2 전형을 기반으로 한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리그에서는 상위권 전력이라 점유율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당장 레알 마드리드와의 1차전에서는 중원 전력에서 열세를 보이면서 점유율 확보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오픈라인으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가 뚜렷한 만큼 중원 열세가 실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라이머, 클로스터만, 굴라치, 베르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챔스 경기를 로테이션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6강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주전 선수들을 꽤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비니시우스의 폼이 꾸준하다는 점은 확실한 호재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비니시우스가 공격의 천백 역할을 하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로 공격진에 활력을 더해주었고 다만 벤제마가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인해 라이프치히전까지는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로드리게스가 대체 선수로 소집했고 다만 주전 선수로는 호드리구가 나올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호드리고가 라이프치히전에서는 펄스9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동선 정리는 필요한 상황일 듯합니다. 라이프치히전에서 다소 호드리고가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비니시우스의 동선과 다소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생각보다는 효율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자는요. 벤제마, 디아즈, 세바요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라이프치히가 4-4-2 기반의 전술을 쓰고 있는데 필연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쓰고 있는 4-3-3을 상대로 할 때는 중원 수적 열세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포메이션입니다. 경기 주도권을 레알 마드리드가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벤제마가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호드리고가 톱으로 나섰을 때의 동선 정리가 아주 깔끔했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가 변수가 될 경기입니다. 스코어 접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